안녕하십니까. 함동의 중심 도시를 지향하는 포항의 주요 현안과 발전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준비한 함동의 시사 토크쇼 펀치의 김준홍입니다. 오늘 또 저와 함께 진행을 이어갈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진홍 한국은행 포항본부 부국장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또 역시 공봉학 변호사 자리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다들 잘 계셨죠? 네. 예, 이제 가을이 깊어가는데 혹시 두 분은 우리 KTX를 자주 이용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뭐 워낙 빨리 간다고 생각해가지고 좀 이용을 좀 했었고요. 근데 이제 시간대가 좀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 또 이렇게 가면은 일단 좀 이동하는데 도심지에서 택시 타고 또 택시비도 제법 많이 나오고 뭐 그리고 상당히 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라도 먹고 좀 스탠바이 했다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시설도 별로 없어가지고 요즘엔 거의 안 타고 그냥 시외버스 타고 다닙니다. 아, 그래요? 예. 우리 공 변호사님 어떠십니까? 저는 뭐 사는데 여기니까 예. 생계형 업무 볼 때는 KTX를 타죠. 예, 예. 빨리 갔다가 예. 빨리 와야 되니까. 근데 그 외에 이제 뭐 가족 여행이라든지 친목 뭐 모임 이것이 서울이나 외지에 있을 때는 주로 자가용 가지고 가는 편입니다. 그렇게 자주 타는 편은 아니고요.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뭐 어떨 때는 몇 번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자주 타지는 않습니다. 예. 저는 뭐 비교적 자주 타는 편입니다. 제가 참 운전하는 걸 엄청 좋아해가지고 과거에는 이제 뭐 업무차 혹은 뭐 학회 가면은 차를 가지고 운전해 갔는데 최근에 나이도 있고 해서 주로 이제 KTX를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제가 좀 자주 이용하는 편이고 또 이 포항은 그래도 KTX도 가가지고 다른 도시로 가면은 이제 연계 교통망이 요새는 잘 돼 있어가 지하철이라든지 뭐 이렇게 시내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잘 돼 있어서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일을 보고 포항에 돌아와서 내리면은 좀 다른 도시였던 KTX와 다르게 그 역사만 빠져나오면 좀 주변이 좀 뭔가 좀 휑하거든요. 그 두 분은 느낌이 어떠십니까? 저는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갑자기 이제 사는 곳으로 돌아왔으면은 뭔가 따뜻한 느낌 그리고 뭐 번화한 느낌이 되는 좀 쓸쓸한 느낌 있잖아요. 딱 칼바람이 그냥 포항역에서 내려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 저기 그 뭐죠 무빙워크 쫙 내려오고 나면 예. 갑자기 찬 공기가 확 나를 반겨요. 그러다가 이제 또 좀 밤늦게 도착하면은 택시가 또 있으면 다행인데 없으면 이제 버스든 택시든 오늘하고 조금 스탠바이하는 시간도 걸리고. 어떤 목적으로 KTX를 타고 가느냐 오느냐에 따라서 그 주변의 상황이 뭐 저한테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빨리 가고 뭐 이럴 때는 별로 예. 볼 시간도 없고 예. 뭐 황급히 왔다 갔다 하는데 여유가 있을 때는 저는 뭐 번화한 것보다는 오히려 휑하고 약간 뭔가 이 가을에 낙엽도 좀 구르고 예. 사람도 없고 이런 게 저한테 좀 좋다는 느낌 그런 것이. 저는 이제 갈 때 보통 이제 그 주차장에 이제 주차를 하고 가거든요. 이제 5,000원짜리인데 이제 거기 씌워놓고 걸을 동안에 보면은 이제 좀 뭐 경치가 눈에 들어올 때도 있고 좀 뭔가 여기가 좀 뭐 문화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이제 교차가 좀 하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KTX가 개통된 것이 2015년 정확하게 4월 2일 날 정식이 개통되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3년하고 4년 차로 접어가는데 역을 항상 이용할 때마다 이제 출발할 때나 또 도착했을 때 보면은 역사 안에는 뭐 그런대로 다른 지역의 KTX 역사와 비교해도 깔끔하고 화장실도 깔끔하고 뭐 관광정보센터라든지 또 뭐 음식점이 몇 개는 있는데 그 다른 도시 어떤 KTX 역사와 비교했을 때 어떤 그 편의 시설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 고객의 어떤 그 위안 시설에 좀 만족하는지 아니면은 좀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글쎄요, 완전히 그건 비교 불가인 것 같아요, 사실. 뭐 말이 그냥 KTX라고 하고 뭐 이제 딱 좋은 건 하나 있어요. 다 KTX 타고 포항까지는
뭔 일이 있어도 중간에 깨지 않고 도착하면 이제 마지막 종착역이니까 그건 상당히 장점이 있는데 역사에 내리거나 이렇게 했을 적에 뭐 할 게 없어요. 뭐 무슨 뭘 이렇게 좀 시간을 때우기도 그렇고 뭐 하기도 그렇고 아니면 출발하기 전에 시간 인터벌이 났을 때 아니면 손님이 왔을 때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대접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데리고 갈 만한 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동대구역 같은 경우하고 비교하면은 안 되겠죠. 너무 급이 차이가 나니까. 예. 그럼 적어도 인구 50만 도시가 있는 그런 좀 6대 도시 그런 데랑 비교해봐도 저기 지금 현재 KTX는 역사만 있는 거지 사실은 주변 뭐라 그럴까요? 생활 근린 아니면 편의 이런 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공 변호사님은 뭐 가끔 이용하시니까 뭐 뭐 저는 뭐 우리 동네 그 예. 건물이지 않습니까? 예. 포항시의 또 관문이기도 한데 예. 뭐 창피하죠 한마디로. 왜 저렇게 초라하게 지었을까? 물론 뭐 돈 아끼고 그건 좋습니다만은 그래도 일단은 가보시면 누구나 느끼겠습니다만은 크지 않습니다. 뭔가 좀 좁다는 느낌. 예. 좀 그리고 갑자기 급박하게 이렇게 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야 돼. 처음에 이렇게 쑥 들어가야 되는데 뭐 올라가죠. 근데 위에 가도 그렇게 넓지 않고 뭐 커피 한 잔 이렇게 테이크아웃 가지고 밖에 이렇게 나와도 어디 마땅히 앉아서 여유 있게 이렇게 차 한 잔 마시고 차를 기다릴 만한 그런 여유로운 공간이 좀 부족하고 저는 뭐 온통 불만입니다 사실. 좀 더 잘 지을 수 있었을 텐데 제가 듣기로는 한 220억 정도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좀 더 잘 지었으면 아쉬움이 있죠. 그 어쨌든 우리 이제 원래 뭐 두 분 아시다시피 포항역은 이제 도심에 있었죠. 도심에 있다가 이제 이인리로 이제 이 KTX 역사가 외곽으로 옮겨왔는데 아마 이제 시설에 관계없이 그 당초 그 예상보다는 수요가 이용객이 훨씬 많아가지고 정편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KTX 포항역 개통으로 이제 그런 성격 변화도 증가되고 또 여러 가지 뭐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단기간에 이제 보기는 뭐 이제 변화를 보기는 힘들지만 뭐 그래도 한 4년차 되니까 이 KTX 포항 역사의 개통으로 포항이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뭐 제가 봤을 땐 크게 그냥 경제적으로만 놓고 보면은 일단 구라 그래야 되나요? 뭐 옛날 포항역이 주변으로 이제 역세권들이 쭉 발전해가지고 제가 포항에 올 때만 하더라도 10년 전이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유일하게 지금 프랜차이즈 커피숍 이제 스타벅스가 그 롯데시네마 그 이제 1층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가 되게 상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포항역이 있고 중앙상가가 발전하고 이런 그 결국은 그 지역으로 이제 비즈니스도 되고 뭐 쇼핑도 되고 뭐 먹거리도 충분하고 죽도시장까지 있으니까 쇼핑도 일부 할 수 있고 하는 이제 역과 주변이 이제 잘 어우러진 게 있었다 치면 지금 반대로 이제 여기 이쪽으로 옮겨지니까 병행하는 게 아니고 거기는 없애고 일로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앙상가의 어떤 세태 그것도 일부 역의 이전에 따른 이제 마이너스 효과라고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이제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서 이제 다들 채용을 해가지고 전국 지방으로 이렇게 발령을 내는데 제가 포항에 처음 올 때만 하더라도 다들 교통고지였고 오로지 뭐 고속버스 타면 한 4시간 반 뭐 비행기를 타도 이제 김포까지 갔다가 이동하고 막 계속 도심지로 와야 되니까 시간이 그렇게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들 기피하는 지역 중에 하나였는데 KTX가 딱 들어오고 나서는 시간이 워낙 짧아지니까 최근에는 오히려 울산 그다음에 경남 창원 이쪽보다는 거기 있는 직원들이 포항을 또 부러워하죠. 그래서 약간 긍정적인 이미지도 좀 양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공 변호사님은 어떤 KTX 어떤 개통으로 포항이 어떤 변화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상품으로 치면 데이트 상품입니다. 예. 제가 봐서는 엄청나게 잘 된 것이고요. 사실 KTX가 들어옴으로써 뭐 되게 좋아졌죠. 도심의 풍경도 사실은 그 시내 중심가에 있었고 여기 여러 가지 전통도 있고 우리 뭐 아련한 향수도 있죠. 예. 거기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또 좋겠다라는 그런 추억이나 뭐 여러 가지에서 그것도 있기는 한데 어찌됐든 여기를 옮긴 것은 저는 뭐 잘 된 것이라 생각하고 그 옮긴 자리가 또 공원이라든가 휴식 공간으로 이렇게 탈바꿈되고 해서
또 좋은 점도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이미지 개선도 많이 됐다 생각하고 그 외지 사람들은 사실 포항에 KTX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엄청난 차이죠. 그 저희들도 아까 부국장님 이제는 사실 저기 뭐야 울산 뭐 창원 마산 진주 이쪽 가는 것보다 서울 가는 게 훨씬 편하죠. 예. 예, 그런 등등 뭐 저는 많이 좋아졌다 생각하고요. 특히 포항시가 이미지가 굉장히 개선된 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마 KTX 개통으로 우리나라에서 뭐 두 분 잘 아시다시피 교통이 편하다 안 편하다 하는 거는 수도권에 가는데 얼마나 원스톱으로 가고 시간이 단축되냐 문제거든요. 과거에는 이제 우리 4시간 한 30분 하다가 이제 2시간 15분 정도 걸리니까 굉장히 단축됐죠. 저도 KTX가 개통되고는 어떤 시설이란지 주변에 볼 겨를 없고 그냥 마냥 좋았어요. 그 빠른 것을 탈 수 있다 하는 것도 KTX가 포항에 왔다는 것 자체만이 좋았는데 이제 한 4년째 좀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서서히 안정이 되면서 주변이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지금쯤은 주변이 뭔가 발전 안 하겠느냐, 소위 말해서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그런 게 눈에 안 보이는데 그러면은 우리 포항의 KTX 역세권이 개발을 꼭 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죠. 뭐 꼭 필요하다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부장님? 저는 그 필요성과 당위성이 딱히 좀 종합됐다고 보는데요. 예. 지금 현재 포항이 처한 현실을 놓고 보면은 지금 사업이 여기저기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놓여 있는 KTX 그 역사를 주변으로 봤을 때 당장 바다 쪽으로는 영일만 항이 있고요. 그럼 영일만 항이 지금 국제여객 부두가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예. 향후 나중에 크루즈선이 여객선이 온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인입철도까지가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포항에서만 놀 건 아니고 와가지고 국제 관광객이 포항 KTX를 통해 가지고 수도권으로 움직인다든지 뭐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교통의 중심지가 될 거거든요. KTX 역사 주변이. 예. 그리고 또 그 저쪽에 앞으로 어떻게 그림이 그려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동해 중부선 철도가 이제 쭉 이제 공사 중에 있는데 남북 경협이 잘 돼가지고 이제 그 TSR을 연결시키는 거가 출발이 이제 포항역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포항역이 지금은 이제 여객 수송이 주로 포인트가 돼 있지만 앞으로는 이제 KTX를 통해 가지고 다른 지역 구미나 김천이나 이런 데서 전자제품이 유럽으로 가는 물류 컨테이너가 KTX역에서 출발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필요성과 당위성을 같이 갖춘 거가 아니냐. 뭐 포항시에서도 주장하기를 항상 환동의 물류 허브 중심 도시라고 항상 허브 도시를 주장하고 예, 있는데 예. 그 허브에 가장 그 안전하면서 육로로 갈 수 있는 이제 최고의 이제 뭐랄까 허브 기능이 KTX 역이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에 왔을 때 지금처럼 허브벌판이 있어가지고는 아무런 기능을 못 하겠죠. 거기에 호텔도 있어야 될 것이고 다른 뭐 생각 같아서는 카지노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사람을 꼬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상업시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연극 공연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현재 포항 시내에는 없어요. 기존에 있는 걸 부술라 그러면 또 개발 비용이 많이 드니까 지금 허허 벌판인 데를 잘 개발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기대가 좀 크죠. 예. 예. 우리 공 변호사님은 이웃 동네죠. 예, 예. 이제 그러면 뭐 필요성을 또 다른 차원에서 한번 볼 수 있지 싶은데. 예, 저는 뭐 그 우리 부국장님 경제적 그런 어떤 인프라 개선의 효과 이런 측면에서만 저는 포항시 도시 전체의 그런 어떤 공간 배치 이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포항시에서 태어나고 잠시 대학교와 사법연수원 공부하고 군대에 가는 시간을 빼고는 경주에서 잠시 그래 포항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포항시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불만이 많고요. 예. 제대로 된 게 사실 상당히 부족한 게 많다. 제대로 된 게 거의 없지 않는가까지 생각할 정도로 이 천혜의 아름다운 미양의 도시 구조가 과연 이렇게 적절하게 개발됐는가는 정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포항시청 있죠. 예. 두고두고 얘기되고 있고 아직도 그 얘기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청이 왜 저기가 있지? 저는 그 이해할 수 없어요, 사실. 시청이 그 위치에 시를 등지고
그 방향도 보십시오. 서쪽을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뭐 좋은 거 지으려면은 괴산 임수고 약간 남향이고 뭐 이렇게 햇볕도 잘 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뭐 또 보면은 시를 등지고 앉아서 물론 그 이동이란 지구가 그렇게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시 전체의 구조로 봤을 때는 위치가 좀 그렇다는 거죠. 그럼 뭔가 지금 불균형하게 기울어져 있다는 겁니다. 포항시 전체 공간 구조가. 그럼 어딘가 좀 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저는 우리 부국장님이 또 적극 개발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는데 찬성하고 그럼 이 부분을 역세권 주변을 인프라를 개선해서 이 무너진 포항시의 공간 균형을 거기서 되살리고 그렇게 하면 뭐 좀 되지 않을까. 사실 그 주변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은 허허벌판이라고 표현하셨죠. 그 생각보다 벌판 아니거든요. 그 옆에 산으로 막혀 있고 조그만 옆에 가면은 아파트 단지가 있어서 약간 이렇게 주저앉은 공간적으로 길쭉한 형태고 그렇게 많은 공간이 사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영원히 그 자리에 여기 있어야 될지도 저는 사실 조금 의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전체적으로 한번 진짜 정말 고민 한번 해봐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도 뭐 두 분의 그 생각에 이제 많은 부분은 이제 동일하고 공감을 합니다. 특히 이제 장기적인 측면에서 남북 경협이 이제 가시화되고 여기서 이제 TSR 소위 말해서 시베리아 횡단열차였던 시발점이 되고 앞으로 이제 유럽하고 어떤 그 물류의 전초 기지로서 우리 항만하고 이제 철도가 투 이제 그 트랙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중요지기 때문에 그거를 대비해서 이제 역세권 개발이 필요하고 또 우리 공 변호사 말씀 따라 이제 도시 포항시 전체의 어떤 균형적인 발전 측면이라든지 도시 공간 구조 배치 문제 측면에 봐서라도 역세권 개발이 이제 필요하다 하는 거고 저는 이제 두 분이 이제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서도 일단 그 도시의 그 KT에서 역사락한 거는 관문이잖아요. 랜드마크잖아요. 얼굴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첫인상이 이제 관문이 좀 허접하다.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그래서 좀 뭔가 여기가 제대로 정비가 돼야 되는데 이제 좀 우리가 오늘 논의하는 이유도 이대로 놔두면은 어떤 그 난개발이 될까봐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라든지 아주 공간 배치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어떤 미래를 생각해서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개인 지주가 이제 혹시나 난개발이 될까봐 이제 이런 이야기도 나눠보거든요. 그러면 현재의 그렇다면 이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듣기로는 역세권 어떻게 한다는 소식은 별로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뭐 역세권 개발에 대한 진행이나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저도 뭐 구체적으로 들어본 사항은 없어요. 다만 이제 뭐 걱정은 이제 초곡에 있는 아파트 이렇게 뭐 이제 짓고 있다더라. 뭐 어디 또 뭐 아파트 허가를 했다더라. 주로 이제 주거용 건물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많이 들어선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막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원래 처음에는 이렇게 아까 뭐 변호사님 허허벌판 아니라 그러겠지만 제 눈에는 그냥 그 당시 처음에 왔을 때는 별로 그렇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없었기 때문에 저 상태면은 다른 지역에서는 역세권 개발할 때 무진장 애를 먹습니다. 뭐 서울역도 그랬고 부산역도 그랬듯이 기존 있는 역을 리모델링 하는 데는 진짜 이해 관계자가 많거든요. 근데 뭐 맨 땅이면은 그림 딱 그리는 대로 개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좋겠다 그랬는데 오히려 이제 아파트 단지부터 먼저 들어서니까 나중에 뭔가 상업지구를 만들거나 조금 자녀 교육에 별로 좋지 않은 술집들이 많이 생긴다거나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 주민들 반대하고 오히려 새로운 어떤 민원 문제를 야기시킬까봐 그게 제일 먼저 걱정이 되더라고요. 혹시 우리 공 변호사님은 지역에서 또 동네가 그쪽이니까 KTX 역세권 개발에 대한 진행이라든지 뭐 관련된 소식을 혹시 접한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요. 없습니까? 뭐 제가 예.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만 이제 그 부근에 예. 뭐 도시개발 그 지구 지정이 돼서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이제 초곡지구 지금 아파트 꽤 들었었죠. 네. 2인 지구는 계속 하고 있는 알고 있고 성곡지구 이런 도시개발 그 지구 지정이 돼서 개발하고 있는 도시 한 서너 군데 있고 그럼 역세권 주변을 어떻게 같이 해서 한번 해보자 해서 시내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 시외버스 터미널 그 인근으로
이전하는 문제가 시에서 검토되다가 지금은 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검토는 된 정도고 그 이후에 뭐 특별히 추진하고 있다든지 그 주변에 뭐 달라진 거는 현재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한때 뭐 투기가 좀 이렇다 그러죠. 예. 예. 부국장님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 뭐 투기는 뭐 제가 처음 포항 왔을 때부터 저한테 부동산 가게에서 전화도 왔었어요. 땅 사라고. 지금 현재 곧 저기 KTX가 들어서는데 평당 현재 뭐 20만 원, 30만 원 하는데 사놓으시면 뭐 앞으로 100만 원 간다 그러더라고요. 안 사기를 그때 정말 잘하셨네요. 그때 사놓기를 사놨으면 지금 한 150만 원 하는데 아, 돈 좀 그렇습니까? 벌었을 텐데. 그렇다면은 이게 왜 진행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결국은 어떤 계획이 있는 거에 시의 전체 우선 순위에서 밀렸거나 아니면 반대로 하락을 했는데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투기 세력들이 이미 쫙 그냥 그 알박기가 됐든 뭐가 됐든 깔려 있기 때문에 뭘 할래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뭐 다른 또 이유가 있거나 뭐 복잡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네. 우리 공 변호사님은 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행하려는 사람이 없는 거죠. 주체가 없다고 예, 하죠 지금. 그럼 이제 민간은 돈이 돼야 하는 거죠, 그죠? 예. 거기에 뭐 호텔을 짓든지 쇼핑센터를 짓든지 경제적 이득이 있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할 텐데 그 주변 인프라로서는 아직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을 테고 그런 인프라를 그럼 조성해 주고자 하는 시 당국이나 뭐 이런 행정기관에서 과연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생각이 없는 거죠. 없으니까 안 하겠죠. 지금 아까 그 말씀 그 중에 투기 부분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조사된 바에 의하면은 상업지구가 6%? 예. 나머지는 그럼 다 주거지구고 그 이외에 뭐 개발 안 되나 아까 이제 좀 이따가 얘기될 수 있는 그 하천 부분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개발이 안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상업지구가 6%라면 처음부터 그 부분은 그냥 역으로만 역할을 해라라고 시에서 못을 박아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실이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근본적으로 제도인 걸려 있는 거죠. 뭐 사업 주체라든지 아까 상업 용지 이제 부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재지주의 어떤 그 뭐 이제 그러니까 탐욕이라든지 뭐 등등 뭐 이런 것 때문에 개발이 지연되고 있던데. 근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역세권을 이제 초역세권 하지만 조금 한 발짝 더 가까이 보면은 이미 그쪽 지구에는 아까 말씀했듯이 초곡지구 있고 그다음에 성곡지구, 이인지구 이렇게가 대규모 이제 단지들이 개발되어 있고 특히 초곡지구가 아마 아파트가 8,000세대쯤 된다는데 지금 당장은 다 입주 안 했지만 이미 입주한 데도 있고 이제 계획은 진행되고 있는데 우려되는 것이 이제 앞에 지금 역 앞에 어떤 그 영향권에 있는 그쪽 지역이 지금 비어 있는 상태인데 이제 이웃한 데는 이제 대규모 주거 단지가 있고 또 성국지구가 있고 이인지구 있기 때문에 여기 들었을 그 지금 우리가 역세권을 개발한다면은 그 안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아까 사업 주체가 없다는데 사업 주체자가 됐을 때 담당자라면은 본인들 생각에는 지금 현재 우리 역세권 개발할 때 어떤 시설이라든지 어떤 기능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우리가 논의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김준호 부국장님께서 만약에 이제 이 사업의 주체자다 했을 때 지금 역세권을 개발한다면은 그 주변 환경이라든지 포항 도시 전체의 어떤 공간 배치라든지 앞으로의 어떤 발전 가능성, 어떤 도시의 어떤 경제 성장에 대한 어떤 지렛대 역할 이런 걸 감안하고 여러 가지 요소들 감안했을 때 어떤 시설을 들어오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봅니까? 저는 뭐 다른 뭐 이렇게 용도지구라든지 구역 지정 같은 거는 전혀 정보가 없어서 뭐 특별히 예.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냥 희망이라 그런다면은 만일 내가 나한테 정권을 줘가지고 네가 마음대로 한번 그림 그려봐라 그런다 그러면은 제가 그리는 것보다 저기 그 롯데그룹 회장을 한번 만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제 이 전체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 땅을 다 줄 테니까 뭐 서울역처럼 뭐 완전히 그 위에다가 뭐 고급 뭐 쇼핑몰을 만들고 호텔도 시설도 짓고 나머지 네가 이득 가지고 대신 필요한 시설들을 다 깔아달라든지 뭐 그렇게 뭐 협상을 한다든지 뭐 어떤 그런 방법이 있더라도 어쨌거나 지금 포항에 부족한 이제 국제라는 타이틀이 붙을 정도면은
어떤 그런 고급 컨벤션 시설이 됐건 호텔이 됐건 하는 이제 그 좀 고급 뭐 그런 시설이 들어와야 될 거고 또 크루즈로 오는 손님이 오건 서울서 오건 어쨌거나 포항에서 돈을 쓰게끔 하려 그러면 지금 포항은 전부 다 쫀쫀한 무슨 이제 그 일반 동네 가게 같은 데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면세점이 됐건 뭐 고특급 뭐 저기 쇼핑몰이 됐건 그것이 호텔과 이제 쇼핑하는 센터가 같이 또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뭐 공변호사님은 내가 정권을 준다, 사업 개발 책임자다, 뭐를 넣고 싶습니까? 한번. 제가 그 위에서 쳐다보면 할 게 없습니다. 저 정말 아쉽고요. 왜 그런 자리에 포항의 그 관문을 그런 자리에 갖다 놨는지 저는 다시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당장 돈이 드니까 그 우리 교수님께서는 사모님 첫인상이 좋으셔서 결혼하셨죠. 당연하죠. 이제 집 사람들 이제 보고 있는데 지금. 다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 텐데 이 뭔가 첫인상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세권이라는 것도 그런 거와 관계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기차 여행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덜커덩거리는 소리와 차장가에 흘러가는 풍경 그리고 커피 한 잔 뭐 들고 있는 시집 한 권 연상되시죠? 그럼 쭉 여행을 하고 이렇게 포항까지 왔단 말이야. 딱 내렸을 때 내가 갖고 있는 그 정서와 합당한 풍경이 펼쳐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보세요. 그 앞에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우선 눈에 들어오는 거는 주차장 들어오고 뭐 주변 깝깝하죠. 오른쪽 산, 왼쪽은 아파트 오래됐죠. 그러니까 거기에 갈 수 없는 자리에 역을 갖다 놓은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자리밖에 없었느냐는 정말 차라리 어떤 더 괜찮은 자리 있었을 텐데 그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차를 타고 내렸어. 앞에 바다가 보인다. 약간의 상상인데 포항시 주변에 역으로 선정할 만한 그런 자리가 저는 사실은 뭐 그런 자리를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게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대안으로 어차피 옮길 수 없는 자리라면은 그 자리를 어떤 형태로든 인공적으로 그런 어떤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포항에 도착했을 때 그 포항역에 가니까 정말 너무 그런 건 좋았어. 내리니까 좋더라. 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지금이라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당장 그 앞에 주차장 치워야죠. 내리는데 차부터 보이면 기분 좋겠습니까? 주차장 옆으로 옮기고 그 공간에다 뭔가 이렇게 이제는 인공적인 걸 가미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화공간이라든가 좋은 무슨 작품들 이런 걸 좀 전시한다든지 해서 일단 내려오는 사람들을 푸근하게 좀 맞이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KTX가 우리나라에서 도입되면서 지방도시의 이 KTX 역사를 거의 외곽제시했거든요. 이제 인근에 있는 신경주역도 그렇고 또 김천구미역 또 울산역도 도심하고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KTX. 그래서 제가 뭐 학술적으로 조사는 안 했지만 그쪽에 자주 가면은 그 동네 사는 친구들 뭐 소위 말하는 오피니언 리더한테도 물어보거든요. 대부분 도심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불만을 합니다. 지금 공민사 말씀에 똑같은 이유로 신경지역이 왜 그거가 있느냐. 그거 완전히 잘못된 거죠. 네, 그래서 뭐 남부 도시를 잘못됐다 하기로. 우리나라인데. 네. 울산도 그렇고 김천구미역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이유를 한번 보니까 이제 뭐 이 부동산이 역세권은 무조건 개발되고 투자를 해놓으면은 돈을 벌을 것이라는 그런 이유가 많은데 그 사고 자체가 저는 이 어떤 그 3차 산업 시대의 어떤 사고가 아닐까. 역하는 것이 거기서 사람들 오고 가면서 정보가 오고 물질이 교환이 되고 어떤 문화가 체험되고 여러 가지 그 어떤 소통의 장소고 모든 것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한데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그런 기능이 상당 부분이 역 중심으로 꼭 이루어지리라고 보지는 저는 않거든요. 이제 다만 그렇지만 그 우리가 그 포항의 여건인지 앞으로 했던 남북 경력 문제라든지 아까 지역 균형 이런 면에 봐서는 그래도 이 역세권이 개발돼야 되는데 그래서 다른 도시와 같은 그런 차별성 똑같은 관점을 보지 말고 우리 흔히 말하는 이 창조적 혁신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김준홍 부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가감하게 뭐 카지노도 안 되면 법을 바꿔서라도 하든지 어떤 그 기존의 상식을 뛰어넘는 틀로 해서 얘가 좀 우리가 도시의 포항의 성장 동력의 한 축으로서 활용할 수 있다면은 뭐 투쟁을 해서라도 국가 법을 바꿔서라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부산에서 그 2천 관광버스 이 천장이 없으면 도입이 안 됐다대요. 근데 예. 부산은 공무원들이 어떻게 노력해가 법을 바꿨죠. 그 덕분에 대구도 관광버스 2층은 이제 천장이 없는 걸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노력하면 됩니다. 되는데 이제 단지 우리가 너무 이제 형이상학적으로만 어떤 할 수는 없으니까 현실도 고려해야 되는데 그런 걸 고려한다면 언제가 이제 국내에 역세권이 개발된 성공 사례도 있을 거고 실패 사례도 있는데 그 사례를 보면은 우리 이제 이 그 포항이 앞으로 그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좀 나올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성공 사례하고 그 이야기를 좀 우리 김준홍 부국장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성공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예. 이제 대표적인 그 실패 사례는 뭐 서울역도 그러고 부산역도 그러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경주역하고 포항역 그리고 이제 김천역이 왜 허브라판 같은 데다가 됐느냐 하는 거랑 사실은 연결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기존에 있는 역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역을 하려 그러니까 워낙 많은 이해관계자가 많고 사업 진행하는데 그 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선을 끊을 때는 이제 기존에 있는 도심지에서 벗어날수록 사실은 개발 비용이 좀 다운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개발이 됐던 것 같고요. 근데 성공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주로 얘기되고 있는 게 경기도 이제 광명역을 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많이 얘기가 됐었거든요. 네. 저도 이제 그 분당 갈 때 가게 되면은 광명역을 내리는데 처음에 당겼을 적에는 말 그대로 거기도 역밖에 없었어요. 역밖에 없었고 되게 썰렁하고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그 근처에 이제 그 주변에 현대백화점 뭐 다른 시설들도 많이 입주를 하고 유동인구들도 많이 오는 데다가 거기서 이제 택시라든지 그 이런 버스들의 연계 수송망을 엄청나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 광명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딱 내려가지고 바로 이제 뭐 그 전화하거나 이제 연락을 했을 때 이제 그 시외를 뛰는 택시 있고 그 시내에서만 움직이는 택시도 있는데 그거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이해관계도 잘 갈라가지고 큰 이제 분란이 안 일어나게끔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럼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좀 중점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그 아까 제가 그 말씀드린 그 역세권 개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예, 다른 그 개발에 관한 법률 등을 준용하게 돼 있고요. 예, 거기에도 보면은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게끔까지 그 사업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까지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취지는 뭐냐 하면 자, 역세권이라는 건 뭡니까? 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고 물류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소통이 원활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편리하다 이거죠. 비용이 절감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이런 법을 정해서 장려하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교통도 잘 안 되는 어디 구석에 호텔 뭐 그런 거 잘 안 짓죠. 그러니까 편하니까 그걸 법이 도와주는 거죠. 국가가 장려하고 그리고 그 사업은 보조까지 할 수 있게끔 법에 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포항시가 관계하는 정치인들이라든지 그 공무원들이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여기를 개발을 했을 때 과연 얼마의 이익이 있는가의 부분에 대해서 아주 냉철하게 판단하고 밤새워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개발했을 때 이 나타나는 기본적인 효과가 정말 크다고 할 때는 이 미루면 안 됩니다. KTX 역사가 개통되면 우회될 긴고 이래서 포항 테크노파크에서 조사를 한 걸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KTX 신포항 그 역사 인프라 개선에 따른 포항 지역 파급 효과를 분석했는데 이게 뭐 잘한 긴지 못한 긴지 저는 그냥 뭐 큰 제목만 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자료를 한번 우리 부국장님 뭔지 한번 찾아서 분석해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개통 후 5년간 생산 유발 효과 1,043억. 지금 5년 지났는데 1,000억 벌었나? 연금은 지 멋대로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 유발 효과 505명.
직원 좀 취직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럼 중앙 동쪽에 있었던 역사에 있는 그 사람들 일자리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계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그 교통 편익 이익이라 해서 그 편리함으로 인해서 얻는 무형의 이익이 120억에서 170억 매년 나온다 이렇게 일단 되어 있어요. 그 제가 농담 삼아 조사를 좀 불신하긴 했지만 어찌됐든 테크노파크에서 조사한 내역이니까 뭔가 경제 유발 효과가 있다는 거죠. 예, 그렇죠. 있다면은 그럼 그 자리에 뭔가 사람들이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민간한테 너 여기 와서 장사해야 하는데 돈 안 되는 장사하겠습니까? 뭔가 메리트를 줘야 됩니다. 거기 투기해놓고 거기 뭐 민간이 와가 장사 좀 호텔 하나 지으려 와 보니까 땅값 비싸죠. 답은 나오죠. 그럴 때는 정부가 규제하고 뭔가 통제를 하든지 그 메리트를 주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쇼핑센터를 짓든지 호텔을 짓든지 뭔가 하게끔 편리함을 메리트를 줘야 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걸 고민해 봐야죠. 그게 이제 재산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공이익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돼야 될 여지는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당장 필요하고 지금 포항 같은 경우에는 뭐 며칠 전에 한너 지방 협력 포럼이 있었죠. 예. 그래서 이 환동의 중심 물류 센터로 거듭나려면 뭔가 해야 되는 거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러면은 몇 군데가 중점적으로 뭐 경제자유구역 여기 뭐 역세권 등등이 문제가 될 텐데 그 저는 우선 좀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검토돼야 되는 자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뭐 두 분 말씀 들으면은 이제 그 역세권 개발의 필요시라든지 앞으로 이제 그 비전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하면서도 이제 어떤 방법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도 다 있을 수 있으니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한 가지 그 TPS 이제 그 KTX 개통에 따른 파급 효과 그거는 이제 산업 연관 분석에 따라서 이제 원래 그렇게 하는 거니까 너무 이제 그거를 좀 불신하기는 뭐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통상적으로 분석하는 이제 방법에 따라가 막 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은 뭐 고맙겠습니다. 고맙고 이제 두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쨌든 이 KTX 포항 역세권 개발로 해서 아마 앞으로 잘하면은 포항의 미래가 많이 바꿔질 것으로 변화가 될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두 분께서 생각하기에 이제 이 역세권을 만약 개발한다면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했을 때에 이 개발을 위한 포항의 어떤 미래는 어떻게 변할까 혹은 비전에 대해서 우리 한번 한마디씩 좀 해주십시오. 우리 어느 분이 먼저 할까요? 그 네트워크형 그 허브 개념의 역세권이거든요. 그러니까 KTX 역이 있고 그 주변으로 단순히 상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R&D 기관 그리고 이제 그 공사한 그 제품 만드는 생산 뭐 산업 시설 그리고 다른 그 비즈니스 센터 뭐 이제 그다음에 숙박 호텔 이런 관광 포인트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종합적으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형태가 가장 좋다 그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포항이 그림이 제일 멋있어요,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역세권이라고 그 주변만 봐서 그렇지, 그걸 핵심으로 코어로 본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 KTX 역 좌측으로는 이제 뭐라 그러나요? 최근에 있는 경제자유구역이 있고 또 영일만항 쪽에는 항만에다가 자유무역 지역이 있고요. 저 위쪽으로는 복용사라든지 그 수목원 그 같은 관광 스포츠가 자연 지구가 있고 그 밑으로 도심으로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그림으로 놓고 나중에 동해종부선 아까 말씀드린 TSR까지 연결된다 그러면은 뭐 진짜 자타가 공인하는 환동의 거점 도시, 그 거점 국제 항만 도시로서 그림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발 그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제가 좀 투자를 지금이라도 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데 우리 공 변호사님은 어떻게 앞으로 이 KTX 역세권이 개발되면은 포항의 미래는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요. 예. 지금 뭐 조금 어렵죠, 포항이. 예. 근데 어떤 형태로든 다시 이렇게 살아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멀리 내다봤을 때는 통일까지는 안 되더라도 남북한
자유왕래가 되고 그 철도가 이렇게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연결이 돼서 유럽까지 갈 수 있게 되면요. 그 시쳇말로 경상도 포항시는 논합니다. 제가 봐서는. 예. 그럼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우선 뭐 동해 중부선이 3척까지 예. 되어 있고, 그래서 관련해서는 지역에 정치하시는 분들이 빨리 그 철도도 빨리 그쪽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동차 전용 도로 예, 예. 예. 그걸 빨리 3척 그 구간이 일부 안 된 부분들은 연계해서 특히 영덕까지 가는 이 자동차 전용 도로는 빨리 해야 됩니다. 그 흥해 우회대로 이런 거 그런 거 사실 그 급한 거 아니거든요. 영덕까지 하는 거 빨리 해서 빨리 움직이게 하고 해서 이쪽을 하여튼 이 KTX 역사 부근은 곧 흥해를 포함하는 것이고, 흥해가 그 포항의 북부 쪽인데 이 개발이 돼야 포항이 전체적으로 앞으로 영일만항하고 연결을 해서 예, 신항만 하고 연결을 해서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쪽 잘 해놓으면은 정말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을 잘 빨리 확립을 해서 신속하게 좀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두 분 다 아주 이제 미래 긍정적으로 저 보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번에 제1회 그 한러 지방협력 포럼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오셨을 때 우리 포항시장께서도 이제 그 말씀하신 동해 중부선이라든지 그 사업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 면제를 아마 요청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포항 KTX 역사와 연계되는 어떤 인프라들이, 네트워크들이 하루 빨리 또 구축되기를 바라고, 또 두 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포항 발전의 또 성장 동력의 한 지렛대로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논의한 포항 KTX 역세권 개발을 다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축약축에서 한 줄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한 줄로 정리하면 뭐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KTX 포항 역세권 개발은 포항의 미래다. 포항의 미래다. 예. 아주 압축대가 좋습니다. 우리 공 변호사님 또 좋은 말씀 한번 하시죠. 관문이죠, 역은.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살려면 그 역을 통해서 돈을 가져 나가지 말고 통해서 돈을 갖고 들어옵시다. 그래서 나갈 때는 빈 가방, 들어올 때는 돈 가방. 포항 KTX 역사에서 그런 가방을 들고 다닙시다. 예. 저는 이제 그 우선 방문론에 있어서는 그 열자의 그 설부에 나오는 그 닭이왕양이 있어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는데 여러 가지 길이 있다. 너무 많아 결국 못 찾는다는데,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하셔가지고 너무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마시고 좀 잃어버린 양을 가장 효과적으로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추경 좀 해주시고, 그래 되려면은 이제 오늘 뭐 언급이 안 됐지만 지금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있는 지주분들이라든지 또 개발 사업자들한테 우리 시민 입장에서 꼭 제가 당부 싶은 말은 소탐대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포항 역세권 개발을 위해서는 이제 각자 구성원이 좀 소탐대실을 좀 벌여주시면은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이고, 또 두 분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멋진 역세권 개발로 포항의 미래가 아주 빛나 보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오늘 우리 저 두 분하고 아주 뭐 진지하면서도 재미있게 이야기를 했는데, 포항 KTX 역세권 개발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포항 KTX 역세권이 어떤 도시 자족성 기능과 또 그 새로운 도시 기능 그 유치를 통한 지방 혁신 클러스터 어떤 그 기능을 구축돼서 포항의 어떤 그 미래 성장 동력의 큰 어떤 시발점이 되는 그런 그 역세권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KTX 역세권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사실 역세권 그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요. 예.
편리하다는 뜻이 사실죠. 예. 그 골프 칠 때 예. 카트 도로 쪽에 공이 머물면은 예. 야, 너 역세권으로 공을 쳤네 이렇게.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카트에서 내려서 예. 그 공까지 멀리 안 걸어가도 된다. 예, 예. 교통 연계성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예. 동의도 전 합니다. 그, 예, 맞아. 그 이야기가 부분을 좀- 조금 놓치기 예.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 사람들이 내리면 예. 예를 들어서 저 남구 지역에 갈 때 어떻게 가느냐, 예. 그죠? 그 택시비 만만치 않거든요. 예, 맞습니다. 터미널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다시 뭐 안 됐고 뭐 이런 얘기를 얼핏 했지 않습니까? 예. 결국 이제 복합 환승센터 이제 그런 것도 상당히 이제 앞으로 좀 문제가 되겠죠. 그 교통 시스템이 연계가 거의 안 돼 있으니까. 그리고 참 안타까운 게 그렇죠. 이게 동대구역으로 이제 KTX 였고 신경주 있을 때는 셔틀을 신경지역으로 또 포항 CF 터미널에서 운행을 했거든요. 예. 또 동대구역도 했었단 말이죠. 예. 그러다가 KTX역이 생기니까 신경지역 그 셔틀을 없애고 말았단 말이죠. 참 그게 안타까운 거죠. 이게 딱 시군 단위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여기 포항 KTX역하고 신경주 KTX역하고도 셔틀을 만들어놔야 돼요. 오늘 짧은 시간 안에 참 모든 이 역세권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측면을 다 진단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래도 이제 우리가 막 한번 전반적으로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뭐 두 분 좋은 말씀 해주고 또 앞으로도 지역의 일이니까 우리 계속 관심 가지고 눈을 부릅뜨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도록 합시다. 이 토크쇼 자꾸 하다 보니까 사람 성질 때리겠어요.